집중 육성 이 3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개소로 대상을 일반인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겠습니다. 40개소까지 늘리며 신규 일자리를 1014명까지 10개국으로 다각화하고 수출 계약 추진액을 3.7억 달러에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을 위해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군인 e스포츠 대회 등 다양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e스포츠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022년에는 15만 명을 목표로 하고 9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 산업 일자리 창출 6.3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e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공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1일까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판교에 집중해 있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판교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방송, 영상, 영화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특성을 활용을 해서 현재 신청한 시도는 하나도 없고요. 주로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중심으로 그 전시장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제적으로 그 한국의 e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한간에서는 메카로 발돋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런 산업들이 4개소나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서로 지자체 간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그 e스포츠에 대한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도 인구가 많고 그리고 게임 산업의 규모나 인력 면에서 서울에 못지않은 그 인력과 규모가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하고 서울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매출액도 1, 2위가 서로 이제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체만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비중이 거의 한 21%, 22%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종사자 측면에서는 이제 서울의 그 종사자가 저희보다 한 3%에서 5% 정도 더 많기는 해도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경기도의 게임 산업이 그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e스포츠 분야가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것에 대비해서 경기도에서도 e스포츠를 육성을 하는 것이 향후 게임 산업 게임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e스포츠 경기장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서울 지역에만 4개소가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은 e스포츠 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스포츠 경기장을 추가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경찰서 주시죠. 네, 문체일보의 정재수 기자입니다. 지금 그 4개 지역이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공모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공모 마감은 언제일까요? 공모 마감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까지. 네. 그리고 지금 e스포츠 육성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하고 그 게임 회사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e스포츠 육성 관련해서 게임 회사가 네, 이제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좀 큰 게임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경기도 육성 정책하고 같이 좀 이렇게 논의하는 게임 회사가 있는지. 서울에서 그 e스포츠에 대한
e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보다도 인구가 많고 그리고 게임 산업의 규모나 인력 면에서 서울에 못지않은 그 인력과 규모가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경기도하고 서울이 지금 번갈아 가면서 매출액도 1, 2위가 서로 이제 뒤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업체만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도 비중이 거의 한 21%, 22% 이제 비슷한 상황입니다. 종사자 측면에서는 이제 서울의 그 종사자가 저희보다 한 3%에서 5% 정도 더 많기는 해도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그 경기도의 게임 산업이 그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 e스포츠 분야가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을 것에 대비해서 경기도에서도 e스포츠를 육성을 하는 것이 향후 게임 산업 게임 산업 전반의 육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e스포츠 경기장 관련해서 4개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데 그 4개 지역을 공이 동등하게 육성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서울의 그 화랑새와 경기도와 연관 관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에 새로운 그 e스포츠 산업 그 조성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요? 현재 죄송합니다. 그 서울 지역의 e스포츠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지금 그 국제적으로 그 한국의 e스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한간에서는 메카로 발돋움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고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그런 산업들이 4개소나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서로 지자체 간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이제 별도로 게임 회사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e스포츠 경기장을 강남의 아레나에 마련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그 게임 대기업들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이러한 e스포츠를 육성을 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e스포츠 관련해서 선수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 산업을 규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이제 그 프로 게이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양성이 돼서 있었는데 국내 게임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프로 게이머들이 해외로 많이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즉 국내 시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이제 프로 게이머들 육성이 힘들다. 좀 더 국내 게임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가족 e스포츠 경기대회라든가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또 올 가을부터 이제 경기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군인 e스포츠 경기대회가 이제 이제 가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약 50여 개 사단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2개 정도 사단을 이제 그 사단이 참여를 해서 사단별 대항전을 통해서 군인 e스포츠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요새 군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평일에 외출이 가능해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제 평일날 나와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이제 취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PC방 가서 그 게임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양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해해 주시다면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있는데 김전 기자. 네. 중불보 김성 기자라고 합니다. 그 해외 진출한 사례를 봤더니 서남아시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서남아시아를 여기에 넣어주신 이유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중동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두바이 이쪽에 우리나라의 그 게임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이제 적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을 좀 갖기도 하고 특히 요새는 이제 한류 붐이 불다 보니까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의 게임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바이어들도 한국 저희 요번에 이제 그 플레이 엑스포에도 바이어들 초청돼서 오는 분들 중에 이제 중동 분들이 그 참여를 하는데 한국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중동 시장 진출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게임 내용에 너무 이제 노출이 심한 뭐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폭력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각 그 지역별로 그 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게임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고 국내 중소게임사들이 중동 시장이나 이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는 컨설팅을 많이 해줄 예정입니다. 네, 경기일보 여승기자입니다. 지금 부산에서 지스타 유치가 2022년까지 이제 개최가 계속 예정됐는데요. 이제 한 1,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경기도에서도 부산이 10년간 지금 가져온 요거를 다시 가져올, 왜냐면 경기도도 게임 메카를 꿈꾸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올 생각인지 아니면 플레이 엑스포를 좀 더 키울 생각인지 요거에 대한 미래 구상이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금 정부에서 한국 콘진원 중심으로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지금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정부랑 협의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경기도 나름 자체적으로 지금 전용 경기장을 짓는 게 자체 계획이냐 아니면 정부랑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이제 지스타는 게임 기업들 중에서도 주로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중심으로 그 전시장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좀 소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스타를 경기도로 유치하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플레이 엑스포를 경기도만의 브랜드로 해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데 그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플레이 엑스포를 집중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정부의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e스포츠 경기장을 저희 도와 시군 예산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지금 서울에 4개 e스포츠 경기장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수도권에는 e스포츠 경기장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그 e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게임 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이냐면 이제 부지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선정 점수를 줄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요. 죄송합니다. 뭐를 선정할 때? 부지를 지금 e스포츠 경기장? 예, 네. 규모는 얼마나 하실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몇 석 규모가 있다든지 뭐 어떤 평 규모가 있을 건데 지금 지원한 지자체 중에서 의정부를 제외하고는 지금 그 건축을 할 때 용지
비용만 해도 100억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고가의 지금 지역들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생생은 경기도가 내고 나머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떠안는 이론권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런 경기도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들과 좀 굉장히 같이 하는 것이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그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젊은 세대들의 어떤 그 벤처 산업 쪽으로 굉장히 치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 이제 벤처 기업이라든지 이런 육성 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 자금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선정이 된다면은, 이 도사의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은 중복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제 e스포츠 지금 서울 소재한 4개소를 보면 상암 같은 경우 850석, 강남 넥슨 아레나가 436석, 그리고 프리겁 스튜디오가 200석이고 LCK 아레나가 400석 규모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추세로 봤을 때 경기도가 추가로 그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든다라고 하면 한 300석 정도 규모가 적정한 규모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 소재 4개소 중에서 그 상암 스타디움만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건물에 임차해서 이제 몇 개 층을 빌려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게 되겠고요. 그 시군이 별도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면 이제 부지 확보나 건축비에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신축을 할 건지 임차를 할 것인지 여부는 각 시군이 결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일단은 그 지역 이 신청한 시군들에 대해서 각종 평가 기준에 따라서 접근성이라든가 향후 활용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내용으로 평가를 해서 한 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e스포츠 중소기업들, 게임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를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직접 지원은 가능하고요. 직접 지원은 제한이 있습니다만 간접 지원은 괜찮습니다. 제작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출을 위한 어떤 글로벌 진출이나 아니면 글로벌 마켓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 그러니까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도 이제 경기도에서 중복 지원을 해주긴 하는데, 다만 이제 게임 개발을 위한 뭐 제작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비 지원을 받았으면 경기도에서 중복해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